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건축붐이 일면서 골재가 부족해지자 곳곳에서 채석장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어제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곶자왈 인근 채석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한 숲을 사이로 커다란 연못이 흩어져 있는 습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채석장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과 가까운 데다 서늘 곶자왈과도 맞닿아 세 차례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사업 추진 3년 만에 네 번째로 열린 심의에서도 이곳이 곶자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발견된 바로 인근에도 있습니다.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형 보전 지역도 당연히 사업 부지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곶자왈 지역이라고 해서 그게 곶자왈 지역이냐라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식생이 있어야 당연히 곶자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그 곶자왈 경계 안에 있는 곶자왈 지역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 내용이 나와야만 실제 지금 다려 석산 여기에도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들이 법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하다 보면 2, 3년이 갑니다.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종전의 규정을 준수하는 그 법에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5명이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희귀식물 보전 대책과 곶자왈 기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월 곶자왈 인근에 추진되는 요석 개발 채석장도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가운데 곶자왈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활용한 관광 코스가 개발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손반천과 예래생태공원, 항목 유적지 주변 용천수를 중심으로 생태와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서귀포시 속골 등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용천수는 냉난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용천수 661곳을 보전 관리 대상으로 정해 수질이 양호한 곳은 대체 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는데요. 이 소방공무원은 5년 동안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 진압용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 등 소방본부의 연간 장비 구매 예산은 100억 원.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인 37살 강모 씨는 입찰 방해까지 하며 5년 동안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2명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수의 계약을 몰아주고 2,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또 허위 계약서를 쓰고 업체에 돈을 준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예산 1,8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너무 믿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나. 경찰은 강 씨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뇌물로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계약 업무가 발주와 구매, 검수 등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지시가 있었다거나 묵인을 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납품 비리 과정에 소방본부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해 기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 단체가 회장 자격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통합협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체육인이 즐기는 종목인 축구. 지난해 8월 통합축구협회 창립 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했지만 5개월째 회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회장에 선출된 이모 씨가 축구협회 임원 시절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나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회장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제주도 체육회는 다음 달 25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격 사이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거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그 유효하다라는 그 법적 자문을 받은 내용도 그 후보자가 직접 설명을 했었어요. 수영은 통합협회도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에 입후보한 모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총회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후보는 지난해 말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신임 회장 선거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선수들은 대회 준비 등 훈련 진행을 체육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로 나오는 거니까 훈련비 자체는 체육회라니까 전화 통화해서 어떻게 되나 물어보고 체육회 사가는 대로 저희들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통합협회를 구성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는 종목은 10개.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한 통합체육회 출범 취지에 걸맞게 각 산하 종목 단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7,300여 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전기차 민간 보급 공모는 오늘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한 대당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도내 전기차는 5,600여 대로 전국 등록 대수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과 기후 변화 등으로 해마다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김윤천 씨. 해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과잉 생산과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를 망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득 구조가 전혀 현 물가 기준이든 여러 면에 비춰봤을 때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당근과 무,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격이 적용되는 계약재배 물량이 10%도 안 되는 데다 가격도 생산비보다 낮아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 품목을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전년도 평균 가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국내산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인 경우는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WTO가 제한하고 있는 데다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잉이 됐을 때 시장에서 그 물량을 빼내지를 사전적으로 빼내는 것들이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제주도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설을 앞두고 위생 기준을 어긴 농수산물 제조 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 합동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도내 농협 매장 2곳과 떡집 4곳, 정육점 1곳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제재에 따른 화장품 업계 위기감은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충청북도가 부랴부랴 충격이나마 완화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주력 업종인 화장품 업계를 위해 충청북도가 마련한 대책회의. 머리를 맞댄 대기업과 충북 중소기업의 체감은 온탕과 냉탕의 차이입니다. 대기업들은 강화된 중국의 위생 기준에 국내 일부 기업이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맞추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충북 중소기업들은 속도 모르는 얘기라고 한숨만 쏟아냅니다. 전문 인력도 없이 다시 연구부터 재허가까지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 어떻게 감당하냐는 얘기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거의 이렇게 없는 거죠. 저쪽에 어떤 위생국에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루트는 소상인에 의한 비공식 라인이 대부분, 관시라 불리는 현지 인맥으로 해결됐는데 최근 이 루트부터 막혔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특히나 소기업에서 그동안 움직였던 이 물동량은 다 막혔습니다. 정말로 보낼 데가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두 가지. 불안정한 외교를 정상화하자는 것인데 충북지사에게는 할 말이 아닌 것 같고 당장 적응하려면 달라진 기준에 맞춰야 하니 대기업처럼 유연하게 대응할 지원 인프라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하지만 허가 따내는 거는 중국에 파견된 한국의 식약처 직원들이 허가를 따내는. 한편 충청북도는 중국에 집중된 해외시장 개척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추위는 오늘까지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기온 보시면 0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나오실 땐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종일 4도 내외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도에서 3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도로에 별다른 통제 구간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전히 결빙된 구간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설 당일을 제외한 그 밖의 날은 비와 눈 소식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구저 평대리 계룡동 입구 사거리 인근 일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관광객 26살 정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68살 정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운전을 하다 정 씨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성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건물주인 50살 신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시 연동과 한림읍 등에서 불법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수수료를 챙겼고, 신 씨는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줘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 정유년 탐라국 입춘굿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빛의 씨앗을 품다를 주제로 제주목 관할을 비롯한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입춘굿 본굿은 주말인 다음 달 4일에 열리는데 제주민예총은 사전 행사로 오늘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기원제를 지내고 오는 30일에는 중앙지하상가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원마당 소원적기 행사를 마련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신권 교환이 이뤄집니다. 농협 제주본부와 제주은행 등 도내 금융기관들은 오늘부터 영업점에서 신권을 선착순으로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수요가 가장 많은 만원권은 한 사람당 10만 원까지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공영 주차장 22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하지만 제주공항 입구 주차장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고 기계식 주차장인 제주시 제1주차빌딩은 27일 하루만 무료로 운영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공영 유료 주차장 5곳 가운데 매일 올레시장일 때 주차장 2곳을 제외한 3곳은 27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지난해 건설 경기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 286군데가 지난해 수주한 공사 금액은 1조 2,6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2% 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공공 부분은 재작년보다 43% 늘었고 민간 부분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